먼 옛날 제멋대로인 왕자가 자기보다 좀 큰 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친구가 필요해서 삶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쪽이 훨씬 그럴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책을 간단히 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추억을 말하는 것은 매우 슬픈 것이다. 6년 전 그 어린이는 양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곳에 그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은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언젠가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림 물감과 연필을 한 상자 산 것은 그것 때문이다.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은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과 뱃속이 보이는 보아를 그려본 6살 때다. 당연하게도 가능한 한 똑같이 어린 왕자를 그려볼 생각이다. 능숙하게 그릴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잘 그려도 다른 그림은 영 비슷하지 않다던가 크기를 조금 틀렸다거나 왕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옷 색깔도 망설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그렸다가 잘 그리지 못했다가 하면서 노력했다. 좀 더 중요하고 세세한 부분을 틀리게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관대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는 확실한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서로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나는 상자 속에 양을 볼 줄 모른다. 혹시 나도 조금 어른들처럼 되었는지도 모른다. 분명 나이를 먹은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가 어떤 별에서 왜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지, 어떤 여행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두서없이 말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바로 그렇게 해서였다. 이전의 양 그림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심각한 고민이라도 있는 듯이 별안간 이런 질문을 해왔다. 저기, 정말이야?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 말이야. 사실이야. 그렇구나.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알려주었다.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 건물만큼 큰 나무라고. 코끼리 한 무리를 데려간다 해도 한 그루의 바오밥 나무를 먹을 수 없다고. 코끼리 무리라고 표현한 것이 어린 왕자를 즐겁게 만들었다. 코끼리 위에 또 코끼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네? 라고 말하다가도 다시 영리하게 말을 바꾸었다.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조그마했겠지? 맞았어. 하지만 왜 양들에게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이고 싶니? 그러자 어린 왕자에게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아이 참, 하고 당연한 것을 물은 것처럼 대답했다. 혼자서 애써 머리를 쓰다 보니 겨우 왜 그런지 납득할 수 있었다. 즉, 어린 왕자의 별도 다른 별도 모두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다. 그러면 좋은 풀이 나는 씨앗과 나쁜 풀이 나는 씨앗이 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흙 속에서 가만히 잠들어 있을 뿐이다. 이제 일어나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 돋아 나와서 먼저 햇님을 바라보며 순수하고 귀여운 싹을 쭈뼛쭈뼛 내민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나도록 두면 된다. 그러나 나쁜 풀이나 꽃이 되면 발견하는 즉시 솎아내야만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그것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 바오밥 나무 때문에 별의 지면은 엉망이 된다. 게다가 단 한 그루의 바오밥 나무라도 손을 늦게 쓰면
뽑아버릴 수 없게 된다. 별 전체를 덮고 뿌리로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래서 만약 그 별이 작아서 바오밥 나무로 덮여버리면 별은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다.